도저히 될 수가 봅시다. 121페이지에 그럼 보윤이 반은 했어? 굉장히 빼면 고쟁이는 얼마나 했어? 얘는 471번. 471번? 페이지 이거 말고 앞으로는 별로 없었어. 471번까지 했어? 음. 저 PDF가 없어요. 아, 그래? 옛날에 보내준 거 있을 텐데. 두 개 다 보낼게. 숙제도 있어요. 아, 그래? 비윤이부터 질문 없어. 어, 472번이요. 칠십이 번 네. 강폭은 몇 메다냐? 강폭은 몇 메다냐? 요게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강폭은 얼마냐? 저게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가르쳐 줬어. 여기가 52도야? 그럼 여기는 30도죠? 음.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 그럼 이제 사인 법칙을 쓰란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사인 30분의 200은 이렇게 하란 얘기죠? 음. 자, 어떻게 할까? 같은 삼각형에서
그러면 사인 22분의 2거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지. 그죠? 두 쌍의 대각과 대변 중 세 개를 알고 나머지를 모를 때. 그럼 이거를 안다면 사인 52가 0.78이니까 52가 여기잖아. 빗변분의 높이니까 구할 수 있지? 그치?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를 모르니까 x라고 둡시다. x라고 두면 사인 30분의 200은 사인 22분의 그 다음 x겠죠? 음, 그러면 x는 사인 30분의 200 곱하기 사인 22지? 네. x자로 곱하는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사인 30은 2분의 1이네. 2분의 1 그리고 200 곱하기 사인 22는 0.37이죠. 이렇게 나오네. 그럼 분모 분제 2 곱하면 400 곱하기 0.37이죠. 37 곱하기 4겠네.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인 52는 내가 구하려는 걸 h라고 두면 사인 52는 x분의 h죠. 지훈아 이해가지? 네. h는 x 사인 52죠. 네. x가 37 곱하기 4죠. 곱하기 사인 52는 0.78이지.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472번. 115.44.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475번이요. 475.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 ABC에서 마주보는 변 또는 그 연장선에 내린 수선의 길이의 비가 2대 3대 4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삼각형 ABC가 주어졌다는 얘기죠. 삼각형 ABC인데 세 변을 ABC라고 한다면 길이가 주어진 게 아니라 B가 주어졌죠. 네. A에서 마주보는 변 이게 2란 얘기지. 비율이니까 2K라고 놉시다. 이거는 3K, 이거는 4K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ABC에서 마주보는 변 대변이죠. 그러니까 세 변이 B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각이 세타야. 괜찮지? 그럼 코사인 세타 공식에 넣으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니? 어차피 분수식이니까 약분되지 않을까? 그치? 코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2 곱하기 4K 곱하기 3K 곱하기 4K의 제곱 플러스 3K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K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지. 계산하면 답이죠? 네. 코사인 법칙에 딱 집어넣으면 됩니다. 삼각형의 세 변을 알면 세 값을 구할 수 있지. 음, 네, 저 마주보는 경 또는 연장선을 내린 수선의 길이가 무슨 말이? 그러니까 이거 원래 이제 마주보는 변인데 이게 둔각일까? 아, 그 말이 나온 건데 그냥 대변이라고 보면 돼.
이거 풀어봤더니 음. 23K 대 21K 전부 나오는데요. 그러면 24죠? 16 플러스 9 마이너스 4지? 24분의 21이죠? 24분의 21 없나? 잠깐만. 사 475. 이게 다른 얘기예요. 이게 이 말이네. 여기 2대 3대 4가 여기 세 변의 길이의 비가 2대 3대 4가 아니라 아까 민지가 물어본 수선이 그렇다는 얘기네. 수선. 그러니까 마주보는 변 또는 그 연장선에 내린 수선.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을 걷을 때 요걸 얘기한 거네. B에서도 이렇게 수선을 걷을 때 요 길이. C에서도 이렇게 수선을 걷을 때 요 길이. 수선의 길이가 2대 3대 4라는 얘기네. 마주보는 변 또는 그 연장선에 내린 수선의 비가, 그러니까 수선의 비가 2대 3대 4라는 얘기. 다시. 그러면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삼각형 ABC가 있는데, A, B, C가 있는데, 그럼 요게 A죠? 요게 B죠? 요게 C야. 그런데 수선의 길이의 B가 2대 3대 4야. 그러면 A에서 이렇게 내린 수선의 비가 2K라는, 여기서 이렇게 내린 수선의 비가 3K라는 얘기야. 이렇게 요 수선의 비가 2K, 3K, 4K라는 얘기죠? 이렇게. 수심이라는 거니,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럴 때 이각을 물어본 거죠? 이각을 물어. 코사인 세타가 얼마니? 음,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네. 그러면은 이제 뭐를 구해야 되냐면 아까처럼 풀려면 A 대 B 대 C가 얼마인지를 구해줘야지. 그렇죠? 민재 여기 잠깐 봐봐. 민재. 자, 여기가 주어진 거야. A에서 여기까지가 2K, B에서 본 거 요게 3K, C에서 이렇게 본 게 요게 4K, 요게 주어진 거야. 높이의 B가 주어진 겁니다. 어차피 삼각형 넓이는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A 곱하기 2K 이렇게 되겠지? 네. 그렇지? 요거를 밑변, 요걸 높이로 본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밑변, 요거를 높이로 봐도 되죠? 이거는 B,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3K, 이렇게 봐도 되죠?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4K, 이렇게 봐도 되죠? 음, 괜찮죠? 그래서 알고 있는 게 뭐야? 어, 약분되니 안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AK,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3BK,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이거 곱하기죠. 2분의 1 곱하기 4CK,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됐어? 그래서, 자, 2 곱하면 이렇게 되죠? K로 나누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2A는 3B는 4C, 이렇게 되지? 음,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됐니?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 A 대 B 대 C는 몇 대 몇 대 몇 이렇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A 대 B 대 C는 다시 말하면 비례상수 K라고 놓을까? 그러면 A는 2분의 K죠? B는 3분의 K죠? C는 4분의 K죠? 음, 그럼 이제 최소 공배수 곱할까? A는 12니? 12니까 6K니? 이렇게 곱해도 되죠? 비례식이니까. 12 곱하면 4K죠? C는 12 곱하면 3K죠? 이렇게 봐도 되겠니? 괜찮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여기다 넣는 거지. A, B, C. 그래서 A는 6K, 이거 대 4K, 이거 대 3K,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에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타에 넣으면, 음, 코사인 세타, 세타가 이거죠. 그러니까 A는 6K, B는 4K, C는 3K,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3K 곱하기 4K, 그 다음에 3K의 제곱 플러스 4K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6K의 제곱 이렇게 되겠니? 그래서 음수가 나온다. 이거는 24죠. 9에다가 16 더하고 36 빼는 거지. 24분의 25니까 마이너스 11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수선의 길이의 비가 2대 3대 4. 세변의 길이의 비가. 그러면 넓이를 이용해서 세변의 길이의 비를 또 구해줘야 돼. 그래서 세변의 길이의 비를 이렇게 구해줘서 답을. 괜찮지? 또 480번이었습니다. 80번. AB가 3이야. 모길이가 3. BC가 2야. 여기가 2. AC는 3보다 커. 빗변이라는 얘기죠. 코사인 BAC가 BAC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8분의 7이야.
A씨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직선 BM과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점을 D라고 할 때 MD의 길이, 요 길이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X는 얼마? 이각이 주어졌으니까 봐봐. 이각이 주어졌으니까 삼각형의 세변, 가, 그럼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코사인 법칙을 쓰면. 그렇지? 코사인 법칙에서 이제 삼각형의 세변을 알 테니까. 그 중에서 하나 모르니까 이거 구할 수 있잖아? 네. 코사인 법칙에 집어넣으면 요 길이 구할 수 있어. 2로 나누면 요 길이 다 구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좀 써먹어야 돼. 중학교 때 뭐 배웠냐면 원과 직선에서 원주각 배웠죠? 요렇게 자르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과 이렇게 두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거 보여? 네. 음, 이게 닮음이야, 두 삼각형. 자,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아. 이 각과 이 각도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삼각형이 닮음이지. 네. 이해 가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봐봐. 여기는 x를 구할 거잖아. 요 길이 하면 요 길이 알죠? 요거 빗변 요거 구하면 2로 나누면 요 길이 알아. 그러니까 요거 때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요거 세모라고 합시다. 두 각이 닮음이야. 그럼 x 대 요 길이는 동그라미는 x가 뭐야? 세모점. 밑에서 세모점이 동그라미죠. 그쵸? x 대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대 x는 세모 x니까 세모 x면 요 길이죠. 그쵸? 요 길이를 구해주면 되지. 자, 다시 두 삼각형이 닮으면 기호로 씁시다. 이런 문제는 어려워. 세모야. 여기를 y라고 두자. 이렇게. 그러면 위에 있는 거에서 x 대 y는 x가 세모점, 밑에서도 세모점 하면 y죠. y 대. 그 다음 여기는 세모 x, 세모 x니까 세모 x 하면 요 길이지? 그러니까 요 길이도 구해야 되네. 요 길이를 z라고 할까요? z. 됐죠? 그래서 y 대 z야. 내가 구하려는 건 x니까 y하고 z를 구해줘야지. 그치? 그렇게 구해줘야 됩니다. y부터 구합시다. y. 자, 코사인, 각 BAC는 이렇게 코사인 미각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점이죠, 점. 코사인 점은 어떻게 되니? 요 길이가 2y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2y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2 곱하기 2y 곱하기 3 곱하기, 이게 대변이니까 이건 2의 제곱이죠? 코사인 값에다 그냥 넣을까? 그냥 넣어도 되지. 넣는 게 더 빠를까? 그래도 이렇게 씁시다. 2의 제곱은 2y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y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그 다음에 가 BAC 따라왔니?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쓴 거야. 그래서 이제 y를 구하고 싶은 거죠? 요게 얼마야? 8분의 7이야. 이렇게 4는 4y제곱 플러스 9 그 다음에 4 약분하고 2분의 21 마이너스 2분의 21 이렇게 되죠. 21y 괜찮지? 이렇게 됩니다. 2 곱하면 8은 8y제곱 플러스 18 마이너스 21y 이렇게 되니 그 다음에 8y제곱 마이너스 21y 넘어오면 플러스 10은 0이죠. 이렇게 합이 21이어야 되네. 2y, 4y 5하고 2면 되니? 안 네. 되죠. 안 10, 18밖에 안 되네. 뭐가 되지? 음, 여기가 8y, y 2면 16이죠. 5면 20이 나오죠. 둘 다 마이너스지. 아, 그래서 y는 8분의 5이거나 y는 2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됐지? 근데 y가 여기 보면 A씨가 2y잖아? 2y가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y가 2여야 돼. 그래서 이제 y는 나왔습니다. y는 2야. 뭐 구해야 돼, 이제? 또 z 구해야죠? 또 쓰면 되지. 코사인 법칙 또 쓰면 z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z제곱은 코사인 법칙 쓰는 거야. y가 2니까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코사인 그 다음에 가 BAC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됩니다. 자, 4 플러스 9 이게 얼마? 8분의 7 8분의 7 약분하면 2분의 21 마이너스 2분의 21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돼. 그러면 13이니까 2분의 26, 2분의 5죠? 네. 그렇죠? Z제곱은 2분의 5야. 그럼 Z는 2분의 루트 10이죠?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는 됐니? 아. 자, 이제 여기다 넣는 거야. 다 했으니까. 그러면 X대 Y가 2죠. 2대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10 이렇게 되겠네. 내항이고 외항이고 4는 2분의 루트 10 x죠. x는 4 곱하기 루트 10분의 2죠. 이렇게 되죠. 루트 10분의 8이죠. 루트 10분의 8, 10분의 8 루트 10이죠. 5분의 4 루트 10이죠. 네. 여기 있네. 어렵지? 어려워.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 근데 이제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닮음이야. 우리가 이제 도형에서 나오는 문제, 특히 원 안에 그려진 모든 삼각형은 닮음이야. 닮음으로 풀어야 돼. 닮음을 이용해야 되겠다가 떠올라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각이 주어졌으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 이 길이 구할 수 있네, 이 길이 구할 수 있네, 그쵸? 나머지는 코사인 법칙으로 다 구할 수 있네.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요. 또, 어, 아, 코스 이거요. 본인이 넘어질 것 같아. 음, 요즘같이. 어, 어, 고윤이 질문해봐. 공부해서. 453, 450번, 53, 53. 자, 두 변하고 코사인 A가 주어졌네? 그쵸? 그리고 R은 얼마니? 이 말이네? 그러면, 고윤아, 코사인 법칙을 쓰면 두 변과 끼인각이니까 이 변 구할 수 있죠? 그럼 사인 법칙 쓰면 되잖아. 사인 이거분의 이거는 2R이다. 이 값을 아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서 이 길이 구하고,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그럼 R 나올 거야. 근데 그 음. 값을 어떻게 알아요? A. 아, 그 코사인 법칙 쓰면 A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 요거를 X라고 두자. 그럼 X 제곱은 두 변과 끼인각이니까 5의 제곱 플러스 7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7, 그 다음에 코사인 A죠?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X를 구해야지. 그럼 이거 25 플러스 49 코사인 A가 5분의 4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약분되고 2 곱하기 4 곱하기 7이네? 이해되지? 그러면 60에서 74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8, 56? 빼면 20에서 18? 이렇게 나오니? 그럼 x는 3루트 2? 맞아? x는 3루트 2야. 이게 3루트 2. 그럼 이제 사인 법칙 쓰면 되잖아. 그치? 사인 a분의 그 다음에 3루트 2는 2r이다. 그럼 사인 a 값을 알아야죠? 보윤아, 코사인을 알려주면 사인은 어떻게 구해? 아, 직각삼각형 그리면 되지. 그쵸? 코사인이 5분의 4니까 이건 3 아니야. 사인은 5분의 3이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코사인 A가 5분의 4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막 직접 삼각형을 그려서, 그 나누는 면을 알아서 사인 값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 일단 보윤이가 코사인이 양수라는 얘기는 예각이란 뜻이야. 네, 코사인 값이 음수라는 얘기는 둔각이란 뜻이야. 네, 그러니까 코사인이 이사분면에 있어 음수잖아. 90도가 넘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양수라는 얘기는 예각이라는 뜻이야. 근데 사인은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일사분면, 이사분면이 둘 다 양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구해도 되지. 이게 음수여도 코사인이 음수여도 이렇게 구해도 돼. 사인은. 직각삼각형이라고 어떻게, 삼각형비는 다 직각삼각형에서 나온 거지. 어,
그럼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지. 그게 정이지, 정이. 저기 있는 음. 삼각형 ABC는 직사삼각형이 그러니까 아닌데?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공식을 만들었지. 자,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어. 삼각형이. 이게 A야. 네. 근데 나는 뭐가 필요해? 직각삼각형이 필요하잖아. 삼각비를 쓰려면. 그래서 지름을 이렇게 해서 만든 거지. 지름의 원주각이 90도잖아. 아, 근데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잖아. 그래서 이 각을 일로 옮긴 거지. 직각삼각형으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사인 법칙이야. 이해되죠? 어. 자, 그리고 너네들 이렇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야. 수업이 안 돼. 숙제를 해와야 수업이 되는 거야. 수업이 안 돼.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미뤄져. 어? 그럼 또 숙제가 많아져. 그 다음에 또 숙제를 다 못해. 그래서 넘어가요. 이거 됐어? 네. 응. 음, 성실을 40분이나 늦어야 돼? 오늘은 더 늦었어? 음, 걸어왔어? 그럼 어떡하니? 차 타고 오면? 끝나긴 몇 분에 끝나? 학교에서. 7시 50분. 아, 문에서 이 학교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 너무 먼데. 방법을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택시 타고 오는 수밖에 없니? 그지? 킥보드를 타든가. 음. 야, 지은이 또 네. 어, 하루 82번. 네, 아니죠. 82번이에요. 몇 페이지? 131페이지에. 131? 그 밑에가 485번이. 5번? 5번. 뭐 구하래? 성분이 있고요. AD 구하래. 그렇지? AD. 여기 구하래. 그런데 지훈이는 뭘 할 수 있어? 요 안에 삼각형이 세 변화 다 하니까 요각을 구할 수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 값을 구했다 치자. 세 변을 하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 이 값 구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삼각형에서 이 값과 이 변 알죠? 네. 그다음 이 값 아니까 이 값과 이 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인 법칙을 쓰면 A게 나오지 않니? 근데 뭐가 문제야? B를 먼저 구하고 그렇지. 값을 먼저 구해야지. 그래야 사인 법칙을 쓰지. 그럼 두 쌍의 대값과 대변 중 세 개 아니까 이거 구할 수 있잖아. A. 넌 다 했어, 숙제? 올리스.
할 수 있겠지? 계산을 해보시죠. 또, 488번. 원에 내접하죠? 원에 내접하면 대각압이 180이니까 이 각도 알지? 그렇지? 이게 60도잖아? 이게 120도가 되니까 이거는 3분의 2파이죠? 3분의 2파이야. 알아. 그 다음에 사인 BCD. BCD니까 이 각도 알죠? 그렇죠? 요 각도 알아. 자,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7이야. 그럼 라지알도 알죠? 음, 그럼 2R은 4루트 7이겠네. 그렇죠? B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이게 BD죠? BD의 길이는. 어차피 요 삼각형의 외접원도 이거고, 여기는 요 삼각형의 외접원도 똑같은 외접원이잖아. 똑같은 외접원인데 나는 지금 2R을 알잖아. 그럼 사인 A분의 A는 2R, 사인 B분의 B는 2R, 사인 C분의 C는 2R이니까 다 구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BD의 길이는 요 C로 구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인 C분의 대변의 BD니까 BD는 2R 이렇게 구하면 되지. 맞아? 요 C 가르쳐 줬잖아, 여기. BC. 이각 가르쳐 줬으니까 이각분의 이거는 사인 법칙 쓰는 거죠. 이것도 외접원에 내접하잖아요. 삼각형이. 그러니까 이거 쓰면 BD 나오죠? 네. 그 다음에 CD가 어떤 거야? 네. CD가 이거네? 네. 그치? CD는 어떻게 구할까? 음, 그냥 넣을까? CD는. 지금 BD를 구했죠? 네. 이거 알아. 그 다음에 요것도 구할 수 있지? 이가 가니까. 네. 그치? 사인 이거분의 이거는 2R이잖아? 요 길이도 구할 수 있지? 네. 그럼 여기 각 아니까 이각 주어졌잖아. 그치? 이 각을 이용해도 되고 이 각을 이용해도 코사인 법칙 쓰면 이 길이 나오잖아.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지. 코사인 법칙. 세변을 알면 코사인 법칙 쓰는 거지. 근데 지금 각을 알잖아. 근데 이게 더 편하지, 이 각이? 이 각이 더 편해. 3분의 2 파이가 얼마인지 계산이 되니까. 이거보다는. 각 BCD보다는 이 각이 더 편하잖아. 그치? 여기 위에 삼각형 ABC는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 써서 BC를 구해. 이거 사인 법칙 쓰면 이해를 안 해. 네. BC 구하고, 그 다음 BD 구하고. 그럼 이제 삼각형의 세 변에서 한 변을 모르는 거잖아. 근데 각을 알잖아. 그치? 이 각이든 이 각이든 상관없지. 그래서 각을 이용하면 되겠지. 괜찮니? 모르겠어? 이제 구해봐. 그럼 BD는 어떻게 되지? BD는 2R이 4루트 7이니까 4루트 7 곱하기 사인 C죠? 사인 C가 이거지? 네. 7분의 2루트 7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얼마니? 7, 8에 56, 7분의 56이네? 어쨌든 7하고 루트 7 두 개하고 약분되네? 그러니까 8이죠? 8이야. 그 다음에 BC는 어떻게 되니? BC는? 60도.
그러니까 사인 60분의 BC는 2R이죠? BC는 4루트 7이죠? 그럼 BC는 4루트 7 곱하기 사인 60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네. 어, 그러면 이 약분되고 2 루트 21이죠?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BD도 알고 BC도 알죠? 그럼 이제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에 넣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3분의 2파이의 대변이 이거니까, BC니까, BC의 제곱은 2 루트 21의 제곱은 이렇게 하면 되죠. 괜찮지? 그럼 BD의 제곱, BD가 얼마야? 8이죠. 8의 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X,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죠? 어때, 이해가? 아, 네. 그럼 이제 3분의 2파이는 얼마야? 코사인 60도잖아? 120도면? 근데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괜찮니?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방정식 풀면 되지? 이건 4 곱하기 21이죠? 4 곱하기 21은 64 플러스 x제곱, 이거 플러스 2 약분되고 8x, 이렇게 되지. 괜찮지? 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64 마이너스 84죠? 마이너스 20이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0은 0이죠? 2하고 10이지? 플러스 마이너스지? x는 2겠죠? x는 2. CD의 길이가 x죠? 이렇게. 그럼 BD는 얼마야? 8이었죠? 두 개 더하면 10이네? BD 플러스 CD는 10. 먼저 풀기 전에 작전을 먼저 짜세요. 어, 내가 원하는, 문제에서 원하는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사인 법칙은 전부 다 외접원에서 나온 거야. 삼각형의 외접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는 순간에 이거는 사인 법칙을 써야겠다고 무조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원에 내접한다.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니까 대각의 합이 180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각을 가르쳐 줍니다. 됐죠? 그럼 이제 나머지, 요렇게 사인 법칙 쓰면 요거, 요렇게 사인 법칙 쓰면 요거, 두 변을 하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 나오겠다. 그때가 떠올라야 돼. 조금만 연습하면 됩니다. 또, 이때 480번이에요. 489, 489.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원에 관한 성질을 좀 알아야 돼. 자, 3번 AP의 길이는 하고 물어봤네? 그렇죠? 여기 봐봐. 요 길이 물어본 거지? 그치? 요 길이 물어본 건데, 요것도 90도고, 요것도 90도잖아. 맞아? 대각의 합이 180이라는 건 무슨 말이지? 대각의 합이 180이다? 그 말은 어떤 얘기야? 대각의 합이 180이다? 어떤 얘기지? 원에 내접한다, 이 얘기지? 여기는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각의 합이 180이지. 그죠? 그러니까 대각의 합이 180인 순간에 여러분은, 여기 있는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겠다가 떠올라야 돼.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AP가 뭐가 돼? AP가 지름이 되는 거야. 괜찮지? AP가 지름이 되는 거야. 그럼 뭐 쓰면 돼? 사인 법칙 쓰면 되지. 사인 법칙 써야 되는데 지금 뭘 가르쳐 준 거야?
QR을 가르쳐 준 거야. 요거를 가르쳐 준 거야, 요거. 그렇지? 요거를 가르쳐 줘. 그럼 사인 법칙 쓰면 되는데, 요게 3이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요 각만 알면 되잖아. 이 각만 알면 사인 A분의 3은 2R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2R이 지름이잖아, AP. 여기까지 이해 가죠? 괜찮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요각을 구해야 되는데, 요각은 어떻게 구해? 세변을 알잖아. 세변을 아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 코사인 A 값을 알지. 그럼 사인 값으로 바꿔주면 되지. 그치? 그리고 사인 법칙 쓰면 2R을 구할 수 있지. 선생님 설명 이해 가는 거니? 음. 자, 이게 원에 내접한다는 건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제 원에 관한 성질을 먼저 해주는 거. 아, 원에 내접하는구나. AP가 지름이라는 건 이해갑니까? AP가 지름이에요. 여기까지도 되셨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왜냐하면 지름의 원주각이 90도니까. 그치? AP가 지름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야. 요거 파란 삼각형. 파란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인 A분의 3은 2R이다. 이렇게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2R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AP가 2R이잖아. 괜찮지? 그럼 사인 A 값만 구하면 되는데 사인 A는 어떻게 구한다?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되지. 세변을 아니까. 이해가죠? 그럼 코사인 A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A는 2BC. 그렇죠? 2 곱하기 7 곱하기 8. 7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의 제곱. 이렇게 되니? 음. 그래서 코사인 A 값을 구해. 얼마입니까, 이거? 2 곱하기 7 곱하기 8. 그 다음에 49 플러스 64 마이너스 81. 이렇게 되죠? 그럼 113 마이너스 81. 그럼 2 떨어지고, 그렇죠? 2에서 3, 32네? 맞아? 네. 32. 이건 얼마야? 2 곱하기 7 곱하기 8분의 32. 48에 32. 약분하면 2. 7분의 2네? 7분의 2야. 코사인 A가 7분의 2면 사인 A는 얼마니?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 이게 7이고 이게 2란 얘기잖아. 네. 이게 A고. 피타고라스 쓰면 얼마? 49에서 4 빼니까 45죠? 3루트 5지? 네. 이렇게 되겠네. 괜찮니? 그럼 사인 A가 얼마야? 7분의 3루트 5지. 다 나왔죠? 그러면 7분의 3루트 5분의 3이 2R이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7 곱하면 3루트 5분의, 그 다음 21이죠? 약분하면 루트 5분의 7이죠? 5분의 7 루트 5겠죠? 이렇게 나와. 4번이. 항상, 특히 이번 단어는 어차피 공식에 준해서 푸는 거야. 그죠? 삼각형의 역류소 푸는 거니까 공식에 넣어야 돼. 사인이 넣든 코사인이 넣든.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먼저 짜는 거야. 이걸 풀려면 사인 법칙을 쓸까, 코사인 법칙을 쓸까. 세변이 주어지면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얘기고, 원이 내접하면 사인 법칙을 쓰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금방 떠올라. 딱 보면, 뭘 써야 되겠다가 떠올라. 괜찮지? 이해되죠? 또, 다 됐어? 음, 성실, 옆에 거. 이거? 옆에 건 이거? 음. 자, A, B 대 A, C. A, B 대 A, C가 3대 1이야. 이게 3K, K라고 보면 되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이야. 그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이야. R이 7이야. AC의 길이를 K라고 하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보니.
K제곱이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죠. 그럼 이제 코사인 법칙을 써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BC를 구해주면 되겠네? 잠깐만. 두 변과 끼인각이니까 코사인 법칙 써서 BC를 구해.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을 써서 ER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럼 K가 나오지. 여기 있는 BC를 K에 관한 식으로 구해. 코사인 법칙을 써서. 그 다음에 사인 A분의 이거는 ER이다. 그 K가 나올 거야. 그치? 끄떡끄떡 했을 때는 아는 거지? 끄떡끄떡 됐으니까 성실히 아는 거지? 자, 이건 X라고 하자. 자, X 구하면 X제곱은 3K의 제곱, 9K의 제곱,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K 곱하기 K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괜찮지? 그래서 X제곱은 10K제곱, 이 약분되고, 마이너스 3K제곱, 그래서 X제곱은 7K제곱, 이렇게 나오네? 그럼 X는 루트 7K,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X가 루트 7K라는 거 알았어. 루트 7K. 그럼 이제 사인 법칙 써서 사인 30도니까 60도죠? 사인 60분의 루트 7K는 2R이니까 14죠? 그럼 K는 선생님 이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선생님 얘기는 코사인 법칙을 쓰면 이게 K에 관한 식으로 나오지 않니? 그 다음에 사인 법칙 써서 ER 하면 K값이 구할 수 있지 않니? 값을 아니까. 이 뜻이야. 사인 60도니까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루트 7K는 14, 루트 7K는 곱하면 7 루트 3, 이렇게 되니? 괜찮지? 그럼 K는 루트 21이니? 루트 7이니까, 루트 7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 약분하고, 루트 21이지? 그럼 K 제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21이겠네? 방법 이해가죠? 그치? 이렇게. 항상 비례식이 나오면 비례상수 K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라요. K, 3K. 코사인 법칙 쓰면 여기도 몇 K. 사인 법칙 써서 2R이다. 그러면 K가 나오지. 또, 위, 위에 몇 번? 바로 위에? 네. 이거? 이거 90이야? 이것도 90이야? 그치? 세타면 이건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두 개 더하면 180이야 되잖아. 이게 180이니까. 원은 360이잖아. 180이면 두 개 더하면 180이니까 이게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그렇지? 그 다음에, DG야? DG는 뭘 써야 돼? 코사인 법칙 써야 되잖아. 그렇지? 이거 한 변의 길이는 요거는 3이고 요건 4래잖아. 마찬가지로 요건 3이고 요건 4래잖아. 괜찮니? 이렇게 되지. 그러면 사인 세타가 6분의 루트 11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얼마니? 코사인 세타는 사인이니까. 요거 여기 세타면 6분의 루트 11이잖아. 36에서 11 빼면 25죠? 여긴 5겠네? 괜찮니? 이렇게 되죠? 그럼 코사인은 6분의 5네?
따라왔어? dg 구할 수 있죠, 이제? dg? dg는? dg의 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코사인 법칙.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6분의 5. 이렇게. 계산하면 25에서 6 약분하고 4, 5, 20이죠? 빼면 5네. 그죠? dj 제곱이 5니까 dg는 5, 루트 5겠네. 이렇게. 그럼 밑에 것도 하면 되죠? b2의 제곱. 코사인 법칙 쓰면. b2의 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맞아?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거는 얘가 둔각이지? 이게 예각이니까 이건 둔각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돼? 그거는 마이너스 6분의 5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6분의 5죠? 이해돼? 코사인이 마이너스라는 거 이해가지? 그치? 그럼 똑같이 해주면 되지. 그럼 이거 얼마? 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5죠? 그러면 25 플러스 20이지? 그러면 45죠? 그러면 BC는 3루트 5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15겠니? 그래서 두 개 곱하면 10. 괜찮지? 음. 할만하죠? 그죠? 항상 작전을 먼저 짜. 또 84번. 84. 가계의 이등분선이 있다. 요것도 이렇게 삼각형의 세 변을 가르쳐주면 가계의 이등분선은 요게 몇 대 몇이야? 3대 2지? 그럼 밑변의 길이를 몇 대 몇으로? 3대 2로 내분한다.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 언제 배웠어? 중학교 2학년 때. 몰라도 끄떡끄떡대고 지금 외우면 되죠. 그렇죠? 가계 이등분선은 언제나 등변의 길이로 내분한다. 대변을 등변의 길이로 내분하는 것보다 3대 2야. 그러니까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란 얘기지? 되셨죠? 6이고 4란 얘기입니다. 지금 선분 AD의 길이를 물어봤죠? 선분 AD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까? 그냥 이렇게 하자. 요 길이를 모르니까 X라고 두고 그 다음에 요각과 요각이 같잖아.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 식 하나 만들고 왼쪽에 있는 식에서 코사인 법칙 써. 식 하나 만들고 근데 코사인 값이 똑같죠? 우변이 같다 그러면 x에 관한 식 하나 나오지? 자, 다시. 자,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점은 이렇게. 그럼 2 곱하기 12 곱하기 x죠? 맞아? 12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되니?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에서도 코사인 점은 2 곱하기 x 곱하기 8이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8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되니?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게 같잖아. 좌변이 같으니까 우변이 같다. 그럼 모르는 게 x밖에 없으니까. x에 관한 방정식 풀면 되겠지. 괜찮죠? 그래서 24x 분의 12, 144에서 36 빼면 얼마입니까? 빼면 8 하나 주고 0, 108이죠. 108, 108 플러스 x제곱는 밑에 거 16x, 그 다음에 64에서 16 빼면 8이죠. 하나 주고 48이죠. 48, 48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지? 맞아? 이렇게 돼요. x는 길이니까 0은 아니겠지. 그쵸? 양변을 곱해도 되겠지. 그치? 0이 아니니까 곱해도 될 거 아니야. 그쵸? 또 분모 했으니까 당연히 0이 아니죠. 근데 이거 풀면 되지. 그래서 24에다가 48 플러스 x제곱는 그 다음에 16, 108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죠. 38에 24, 28에 16 이렇게 되지. 3x제곱, 2x제곱 넘어오면 x제곱는 그 다음에 208, 216 마이너스 144 이렇게 되네. 216에서 144 빼면 2죠. 6에서 7이죠. 72네. 72. x는 8, 9, 7, 36곱 6루트 2죠. 1번 있네. 계산이 복잡할 뿐이지. 근데 이걸 알아야 돼. 각의 이등분선은 등변의 길이로 내분한다. 이게 6이고 이게 4라는 거 구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선, 오른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선, 이걸 x라고 해. 그럼 이렇게 식 하나 나오잖아. 미지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풀겠지. 음.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려면 많이 풀어봐야 해. 많이 풀어봐야 딱딱 생각이 나. 성실은 이거 이해가죠? 각의 이등분선은 등변의 길이로 내분한다. 밑변의 길이를 3대 2로 내분. 이거 구해놓고 풀지 않으면 안 풀려. 그치? 그거 안 구해놓으면 안 풀려. 또, 일시 1분. 이거?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육각형에서 변 빛의 중점을 m이라고 세타라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려네. 그럼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이거는 2죠. 그렇죠?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려면 세 변을 알아야 되잖아. 2변을 알아야지. 그렇지? 근데 성실이는 이 각은 알지? 정육각형이니까. 이게 정육각형이니까 한 각이, 네 각이 120도지? 그러면 두 변과 끼인각을 이용하면 이변을 알잖아. 그럼 코사인 법칙 쓰면 세타도 코사인 세타도 알잖아. 할 수 있겠지. 음. 그게 떠올라야 돼, 그렇게. 그죠? 음. 괜찮아? 또,
위에 거. 위에 거. 자, 이것도 아까 했어. 아까 지훈이가 질문했는데 이게 3이야. 이게 2거든? 그쵸? 가르쳐 준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 BAC 요각을 가르쳐 줬어. BAC 요각. 그렇지? 요각을 세모라고 할까요? 요각을 세모라고 하죠. 이 각을 가르쳐 줘. 그리고 AC는 3보다 크다. 이걸 가르쳐 줬어. M이 중점이다. 그 다음에 외접원이 주어졌고, MD의 길이는 얼마니? 요 길이가 얼마니? 하고 물어봤죠? 요 길이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일단 원이 이렇게 그려지면 항상 닮음을 이용하려고 애를 써야 돼. 특히 원 안에서 그려지는 삼각형은 전부 다 닮음이야. 그래서 이렇게 선을 하나 긋게 되면, 이렇게 선을 하나 긋게 되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 닮음이야. 중학교 때 원과 직선할 때 원주각 배웠잖아? 많이 했던 거죠?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 크기나 같아. 이게 세모면 이것도 세모야. 같은 호의 원주각이니까 이게 점이면 이것도 점이야. 괜찮지? 이건 막복지각이니까 이게 동그라미면 이것도 동그라미야. 사각이 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닮음이지? 이해가지? 그럼 이제 닮음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이제 MD가 얼마니 하고 물어봤으니까 MD를 모르니까 X라고 두자. 이건 X라고 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두 변이 같잖아? 그쵸? 두 변이 같으니까 요거를 A라고 둘까요? 이렇게 A, 이것도 A. 됐죠? 그러면 이제 닮음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두 변이니까 X 대 A는 이렇게 씁니다. 요 삼각형에서 X 대 A는 X가 뭐야? 동그라미 세모잖아. 그럼 같은 걸 동그라미 세모 찾아. 동그라미 세모가 A지? 그렇지? 그러니까 A 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는 동그라미 점이잖아. 그럼 밑에서 동그라미 점을 찾아. 그럼 요 길이죠? 그럼 요 길이는 모르잖아. 요 길이 모르니까 요거를 Y라고 놉시다. 그러면 A 대 Y는 Y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뭐만 구하면 돼? A하고 Y만 구하면 돼. 여기까지는 되셨죠? A하고 Y를 구하면 되는데, A가 여기 있잖아. 여기 두 변 알잖아. 이각 알잖아.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나오죠, A가? 그렇지? 여기 있는 한 변, 두 변, 2A가 세 변, 요 각 알잖아. 각 가르쳐 줬잖아. 셈. 이해 갑니까? 그래서, 자, 코사인 세모는 그냥 코사인 세모를 하는 것보다 어차피 대변이 2잖아. 이각의 대변이 2니까 이각의 대변이 2죠? 그러니까 2의 제곱은 이게 좀 더 편하잖아. 계산할 때. 그치? 분수보다. 그럼 2의 제곱은 2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a, 3, 그 다음에 코사인, 그 다음에 세모. 그렇죠? 이렇게 되지. 따라왔니? 그렇게 해서 뭘 구하자? a를 구하자는 얘기야. 그쵸? 코사인 세모가 얼마야? 8분의 7이지? 8분의 7. 이렇게 넣어. 그럼 이거 4는 4a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이렇게 약분되면 이거 2죠? 2분의 21이지? 2분의 21a 이렇게 되죠? 괜찮니?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4 넘길까요? 0은 4a제곱 플러스 5죠? 마이너스 2분의 21a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2 곱하면 8a제곱 마이너스 21a 플러스 10은 0이죠? 괜찮니?
이제 A 값 구해야죠. 여기 8A, A, 합이 21이어야 되니까 이거 6, 이게 5면 되죠? 그럼 X자로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럼 A는 8분의 5거나 A는 2죠? 괜찮지? 그래서 A 값이 나왔어. 근데 여기 있는 AC는 2A잖아? 그렇죠? 2A가 3보다 크다 그랬잖아? 3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A는 2야. 됐습니까? 어, A는 구했어. A는 2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Y만 구하면 돼. 그치? Y는 어떻게 구해? A 값이 2라는 거 알잖아. 그쵸? 이거 2라는 거 알고, 이거 3이라는 거 알고, 이거 가니까 또 코사인 법칙 쓰면 Y 나오잖아. 됐어? 그래서 또 코사인 법칙 써서 Y 구해주면 되지? 되셨죠? 그러면 Y제곱은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그 다음에 코사인 세모죠. 이렇게. 자, 이거는 4 플러스 9, 코사인 세모가 8분의 7이지. 그럼 2분의 3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네. 괜찮니? 4하고 9하고 13에서 2분의 26, 26에서 빼면 2분의 23이니? 이렇게 나오나? 2분의 21이구나. 다시. 이상하지? 8분의 7이니까 이거 두 개 약분하고 2분의 21이죠? 2분의 26에서 21이니까 2분의 5죠? 이렇게 되네. 그러면 y는 루트 2분의 루트 5니까 2분의 루트 10이지? 괜찮지? 그래서 이제 y값 구했어. 다 나왔죠? 이게 2분의 루트 10이에요. 내항이고 외항이 곱하면 2분의 루트 10, x는 4죠. x는 4 곱하기 10분의 2니까 2루트 10이죠. 이렇게. 약분하면 5분의 4 루트 10이죠. 이렇게 되겠네. 5분의 4 루트 10, 3번이죠. 쉽지 않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성질을 써먹을 줄 알아야 돼. 이거 보면, 이게 닮음이겠다가 안 떠오르면 못 풀어.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요거 세변에서 이각 알고, 이변 알고, 이변 하고, 그럼 A 구할 수 있네? 요 조그만 삼각형에서 이변 알고, 그 다음에, 이변 알고, 그 다음 가가니까 Y 구할 수 있네? 그 다음에 닮음을 이용하면 X 나오겠네? 하나씩 하나씩. 쉽지 않습니다. 또, 70번. 470번. 470. 아까 유사한 문제지? 여기가 90도, 여기도 90도잖아. 이 대각이 180이니까 여기 있는 네 점이 원위에 있다는 거 보여? 그렇죠? 그렇게 이용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 이렇게 원위에 있다. 됐지? 그 다음에
QR의 길이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QR이 이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지름이지? 그쵸? ER을 아는 거야, ER을. ER을 알고 지금 요각을 구할 수만 있다면 sin A분의 A는 ER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성실아 이해돼? 요 길이를 모르니까 X라고 합시다. 그러면 sin A분의 X는 ER이다. 여기다 넣고 싶은 거야? 근데 ER이 6이죠? 괜찮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만 구하면 돼? sin A만 구하면 되죠? 근데 세변을 안 해? 코사인 법칙 쓰면 돼. 그렇지? 그래서 코사인 A는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이제 자유롭게 돼야 돼.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야 돼. 그래야 여기 있는 거는 자연스럽게 풀어. 그럼 여기 어떻게 돼? 2 곱하기 10 곱하기 8, 10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사인으로 바꿔서 집어넣으면 x 나오겠죠? 나머지를 할 수 있지. 그치? 일단 삼각형은 세 번 하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 여기는 각 A를 구할 수 있구나. 코사인 A. 사인 A로 바꿀 수 있구나. 그 다음 여기 대각이 90도니까 이게 원에 대접하래. 그럼 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 그치? 이하를 아니까 풀 수 있게끔. 떠오르지? 푸는 게, 그치? 또, 69? 음. 선분 AC의 길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죠? 그쵸? 이걸 X라고 하죠? 사인 법칙 쓰면 될 거 아니야. 그치? 두 쌍의 대각과 대변 중 X값을 구하면 좋겠잖아. 그런데 이 값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최대가 되려면 여기는 각비가 최대가 돼야지. 그치? 봐봐. 삼각형이 여기가 각이야, 여기가 각, 여기 각. 각이 좁아지면 대변도 작아지고, 각이 넓어지면 대변도 길어지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비가 최대일 때가 아니라 사인비가 최대일 때야. 자, 사인 법칙 쓰면, 사인 30분의 6은 사인 b분의 x잖아. 그렇지? 그럼 x자를 곱하면 x 곱하기 사인 30은 6 곱하기 사인 b잖아. 맞아? 그럼 x는 사인 60이 2분의 1이니까, 사인 30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6 곱하기 사인 b잖아. 2분의 1 올라오면 12 곱하기 사인 b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죠? 몇 번 풀면 이게 이제 이 식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그치? 그럼 여기 사인 b가 최대일 때 x가 최대일 거 아니야. 그럼 사인은 언제 최대야? 몇 도가 최대니? 90도가 최대지. 90도가 1이잖아. 1이 넘으면 또 작아지잖아, 높이가. 높이가 가장 클 때는 90도지. 그죠? 90도일 때 1이니까. 우리 사인 값은 최대값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1하냐. 최대값이 1일 때가 90도잖아. 그래서 이게 1일 때야. 그럼 x는 10이겠죠? 괜찮지? 자, 우리 사인 세타는 어디서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죠? 최대값이 1이야. 90도. 오케이? 어. 또. 알았어? 9시 28분. 먼저 나가고.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퀘스트를 봅시다. 일단 숙제는 이거 다음부터 투스텝 끝까지입니다. 나는 법칙. 자, 491번부터 520번까지야. 491번부터 520번까지. 괜찮지? 그때는 이렇게 하시고. 자, 30분 동안에는 수요를 나갑시다. 괜찮죠? 수요? 자, 수열의 뜻, 등차 수열의 뜻, 등차 수열의 합,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등비 수열,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 등차 등비 나온 거잖아? 그치? 등차 등비 나온. 자, 등차 수열부터 봅시다. 자, 수열이 있어. A1, A2, A3, A4, A5, 점점점 AN-1, AN, 이런 수열이 있다. 우리는 모든 수열은 일반항이 가장 중요하다까지 아시죠? 모든 거는 일반항을 통해서 푼다. 그것도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수열을 구하든지 여러분은 뭐부터 구해야 된다? 일반항부터 구해야 된다.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숫자가 더해진 수열이다. 이것도 알죠? 일정한 숫자가 더해진 수열이야. 이렇게 일정한 숫자가 더해진 수열을 뭐라고 한다?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됐죠? 그랬을 때, 맨 처음 거를 뭐라고 한다? 초항이라고 하죠. 그 다음 더해진 값을 뭐라고 합니까? 공차라고 하죠. 이해되지? 그래서, 자, 만약에 1, 3, 5, 7, 9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2죠? 이 말이잖아?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됐는데 내가 원하는 건 뭐다? 일반항이 얼마인가? 그거를 구하는 거죠? 일반항이 얼마일까? 이거를 구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모든 등차 수열은 미지수가 두 개야. 초항은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둘째 항은 1에다가 2 더하면 되지? 그렇죠? 1에다가 2 더하면 돼. 둘째 항은 1에다가 초항에다가 B를 더하면 되죠? 자, 초항에다가 D를 한 번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나와. 초항에다가 D를 두 번 더하면 세 번째 항이 나오죠. 초항에다가 D를 세 번 더하면 네 번째 항이 나오지. 보이죠? 초항에다가 D를 네 번 더하면 다섯 번째 항이 나오죠. 보입니까? 그러면 초항에다가 D를 몇 번 더하면 n번째 항이 나올까? 초항에다가 D를 n-1개 더하면 an이 나오겠지? 보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초항에다가 D를 몇 번 더했느냐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1이다. 그렇죠?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다.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다.
그래서 모든 항을 다 A와 D로 표현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점점점 10번째 항은 A 플러스 9D다. 이렇게. 모든 항은 A와 D로 표현해야 된다. 그렇다면 N번째 항은 얼마다? A 플러스 N-1D다.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지? 그렇지? 그래서 등차 수열은 N번째 항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A 플러스 N-1D입니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은 등차 수열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n은 변수지? 그렇죠? n은 항번호잖아. 항이 변하잖아, 항번호가. n은 변수고 a하고 d는 상수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에요. 이렇게. 됐지? n에 관한 1차식이다. 그랬을 때 n의 개수가 얼마냐면 이렇게 전개했을 때니까 요게 d죠? 괜찮지? 그래서 언제나 등차수의 일반항은 n의 개수가 d다. 여기는 a-d인데 이건 몰라도 돼. 왜 그러냐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n에다 1 집어넣으면 초항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식에다가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그러면 초항값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있는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그렇겠죠? 그래서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야. 사실 등차 수열은 일반항까지는 여기까지만 알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ABC가 등차 수열을 이뤄. AB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등차 수열이니까 D를 더한 값이죠. 이렇게. D를 더한 값이야. B에서 A를 빼면 D가 나오죠. C에서 B를 빼도 D가 나오겠지. 이렇게. 괜찮지? 그죠? 더한 값이니까 거꾸로 빼면 D가 나와야죠. 그럼 이 식에서 B, 마이너스 B 넘기고, 마이너스 A 넘기면 이렇게 되죠? 그렇지.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앞에 거와 뒤에 거 더한 것과 같다. 이런 걸 뭐라고 해? 등차 중항이라고 하죠? 그렇죠? 등차 중항이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언제나 등차 중항 공식을 써서 풀어라. 이런 얘기지? 맞아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서 알아야 될 거.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지? 등차 수열의 합. 자, 우리 등차 수열 뭐 있습니까? A가 있어. 그 다음 건 얼마야? A 플러스 D.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 점점점 이렇게 되죠? N-1번째 항은 A 플러스 N-2D. 맨 마지막 항은 A 플러스 N-1D. 이렇게 되네? 따라오셨죠? 자, 이거를 다 더해라.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지. 그럴 때 가우스가 어떻게 되어 있어? 거꾸로 한 번 더 했죠? A 플러스 N-1D. 이렇게. 쭉 더해서 여기 A.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긴 두 번째 항인데, 끝에서 두 번째 항. A 플러스 N-2D.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여기는 어떻게 돼? A 플러스 D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거꾸로 더해서 다 더해봤더니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잖아. 이해가지?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2a 플러스 n-1d죠? 이것도 2a 플러스 n-1d지? 다 똑같이 나오더라. 그렇지? 자, 이것도 2a 플러스 n-1d가 나오더라. 이것도 2a 플러스 n-1d가 나오더라. 그래서 2a 플러스 n-1d가 몇 개야? 항이 n개니까 n개가 나오겠죠? 두 번 더 했으니까 2로 나눠야죠? 이게 뭐다? 등차수열의 합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초항과 공차를 할 때는 이 식을 이용하는 거야. 그런데 이 식을 가만히 봤더니 이거는 초항이고 이거는 끝항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언제나 가로 안에 있는 값이 초항과 끝항을 더하면 나오더란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초항과 끝항을 더하면
언제나 가로 안에 있는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끝항이란 얘기죠. 그래서 초항과 끝항을 알면 이 식을 이용해서 풀어라. 내용이 이겁니다. 그렇지? 이게 뭐다? 등차수열의 합이야. 그럼 이 등차수열의 합도 일반항처럼 가만히 봤더니 어차피 n이 변수죠? 그렇죠? a하고 d는 상수야. 근데 봤더니 여기는 n을 이렇게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곱하게 되면 n이 2차지? 그래서 SN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2차식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등차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 나오는데 상수항이 없죠? 그렇죠? 어차피 n을 이렇게 곱할 거니까 n이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다. 이런 얘기야. 이 창을 봤더니 여기 있는 n을 여기다 곱하면 2차가 나와. 근데 여기다 이렇게 d를 곱하면 2차의 개수가 d죠. 분모가 2니까 이 창의 개수는 2분의 d입니다. 이해가지?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인데 이 창의 개수는 2분의 d야. 우리 일반항은 d였죠. 합은 2분의 d야. 그러니까 d를 알면 이 창의 개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여기 있는 건 얼마입니까? 여기 있는 건 몰라도 돼. 왜 몰라도 되냐면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S1인데 S1은 A1이죠? 그렇죠? 1항까지 합이니까 A1이야. 그러니까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초항값이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n에다 1 집어넣어서 초항이 되려면 여기가 얼마인지 알잖아. 그치?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암산으로 일반항과 SN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등차수열이 나오면 A하고 D를 구해. A하고 D를 구하면 일반항과 합을 암산으로 구할 수 있다. 일반항과 합을 암산으로 구하면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못 구할 게 없지. 그치? 일반항과 합을 알면 못 구할 게 없어. 등차수열. 그러니까 결국 A하고 D를 얼마나 빨리 구하느냐. 그럼 A하고 D가 미지수가 두 개니까 전부 다 AD로 표현해. 조건이 두 개 주어지면 연립 풀어. 그래서 A와 D를 구한 다음에 일반항을 써. 합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합을 써. 한 번에. 그리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다. 괜찮지? 그렇죠? 자, 이게 뭐다? 이게 등차 수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배웠던 게 이제 등비 수열이야. A1, A2, A3, A4, A5, 점점점, AN-1, AN. 자, 등차든, 등비든, 개차든, 구조는 항상 똑같아. 수열은. 수열은 언제나 구조가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해. 자, 이게 뭐야? 곱해진 값. 일정한 숫자가 곱해진 값을 뭐라고 한다?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일정한 숫자가 곱해진 값. 이거를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이걸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에서도 맨 첫 번째 항을 뭐라고 하자? 초항이라고 하자. 이걸 초항이라고 그래. 초항. 곱해진 값을 뭐라고 합니까? 공비라고 하죠. 그렇죠? 곱해진 값을 공비라고 한다.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똑같은 얘기야, 아까하고. 자, 1, 2, 4, 8, 16, 32, 64 이렇게 나간다고 칩시다. 등비수열이죠? 그렇죠? 20 곱해져 있어. 곱하기, 그 다음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이렇게 20 곱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일반항이 얼마니? 난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초항에다가 2를 곱하면 초항에다가 2를 한 번 곱하면 두 번째 항이 나오죠? 초항에다가 2를 두 번 곱하면 4가 나오지? 그렇죠? 초항에다가 2를 세 번 곱하면 8이 나오죠? 보입니까? 한 번 곱하면 두 번째 항, 두 번 곱하면 세 번째 항, 세 번 곱하면 네 번째 항이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면 초항에다가 2를 몇 번 곱하면 초항에다가 2를 몇 번 곱하면 n번째 항이 나오니 이 뜻 아니야. 그렇죠? 아까는 더해진 수열이니까 d를 n-1번 더하면 n번째 항이 나왔잖아. 이건 곱해진 수열이니까 초항에다가 공비 r을 n-1개 더하면 곱하면
AN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가 여기 밑에 있는 게 n-1개야. 등차 수열은 n-1번 더하고 등비 수열은 n-1개 더하고 우리가 개차도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개차의 합을 n-1개 더하면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 나오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은 항상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AN은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A에다가 R을 n-1개 곱하면 된다. 이거잖아. 이게 등비 수열이죠? 그렇죠? 그래서 등비 수열은 미지수가 두 개다. A하고 R. 그리고 곱해진 수열이니까 나눠서 구한다. 미지수를. 더하거나 빼면 안 없어지지. 그렇죠? 미지수를 구하려면 나눠서 구한다. 이게 등비 수열이죠. 자, 또 ABC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ABC가 등비 수열을 이뤄. 그럼 여기다가 R을 곱한 거, 여기다 R을 곱한 거잖아? 그럼 거꾸로 A분의 B 나누게 되면 R이 나오겠죠? B분의 C 이것도 나누었으니까 R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가죠? 아까 등차수열은 빼면 D가 나왔잖아. 이건 곱해진 수열이니까 나누면 R이 나오겠지. 그럼 이것도 X자로 곱하면 가운데 거 B제곱은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와 같다. 등차는 더한 것과 같다. 등비를 곱한 거와 같다. 그렇죠? 곱해진 수열이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은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와 같다. 이게 뭐야? 등비중앙이죠? 등비중앙. 그럼 일반항 알고, 그 다음에 등비중앙 알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 알고, 그럼 등비수열 끝이지 뭐. 그치? 일반항과 합구하면 할 게 없지. 그래서, 등비수열이구나. 그럼 이제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되니? S는 A, AR 두 번째,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되죠? 쭉 해서 AR의 N-1번째 항, n-1번째 항은 n-2겠죠. 그 다음에 AR의 n번째 항. 이렇게 되지? 이해가죠? 이것들을 다 더하면 얼마니? 내용이 이거죠? 등비수열은 어떻게 한다? 등비수열은 양변에 R을 곱하지? 그렇죠? 여기다가 R을 곱해. 여기다 R을 곱한 걸 한 칸씩 밀어 쓰는 거죠? 여기다 R 곱한 걸 여기다가 두 번째에다가 R을 곱한 걸 세 번째에다가 이렇게 한 칸씩 밀어 쓰면 된다. 앞에다가 R을 곱한 걸 여기다가 그 다음 여기다가 R을 곱한 걸 여기다가 그 다음 여기다 R을 곱한 걸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괜찮지? 등차수를 합구하는 공식도 알아야 몇 급수를 구하죠? 그렇죠? 몇 급수를 구하려면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면 되겠지. 그래서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면 뭐가 나온다? 1-R에 S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없어지지? 빼면 쭉 없어지죠? 쭉 없어져. 그래서 맨 앞에 거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R의 N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S는 얼마다? 1-R로 나누고 A로 묶으면 1-R의 N제곱 이렇게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그런데 A, 2라고 R을 봤을 때 1이 크면 이 식을 쓰면 좋아. 양수잖아. 1이 크면. 근데 만약에 2라고 R을 봤는데 R이 커. 그럼 이게 음수잖아. 음수면 불편하니까 분모 분자를 바꿔도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괜찮지? 그래서 만약에 R이 크면 R-1, 1이 크면 1-R 이렇게 쓰란 얘기죠? 그렇죠? 이거 전체는 뭐야? R이 1이 아닐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R이 1이면 어떡하니? R이 1이면 전부 다 A지. A가 N개니까 R이 1이면 S는 NA가 나오겠지?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죠. 이게 등비 수열의 합이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SN과 AN의 관계죠. SN과 AN의 관계.
자, 우리는 SN이 주어지면 AN으로 바꿀 수 있고, AN이 주어지면 SN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건 어떤 수열이든 다 성립하니까 SN이라는 건 1항부터 N항까지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N-1 플러스 AN 이렇게 됩니다. 자, 1항부터 N-1항까지 이렇게 더한 거. 그럼 요거는 뭐야? S의 N-1이죠?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게 SN이면 1항부터 A N-1항까지 더한 건 SN-1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SN은 어떻게 쓸 수 있다? SN-1 플러스 A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AN은 SN에서 SN-1을 빼면 된다. 언제나 써먹어야 됩니다. 어렵게 나오면 SN과 AN이 합쳐서 나와. AN과 SN이 합쳐서 나오면 여러분 하나로 통일해야 돼. SN으로 통일하든 AN으로 통일하든. 그래서 만약에 AN으로 통일하려면 이렇게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가로 세모를 하지 말고 언제나 AN을 구할 때는 자, 이게 만약에 등차 수열이면 N에 관한 2차식이죠. 그 다음 Sn-1을 하게 되면 N을 N-1로 고쳐야죠. 플러스 가로에 N-1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SN에서 SN-를 빼야지. 빼면 이게 AN이죠. 이렇게. 그런데 세로 셈을 하면 편하다는 얘기지. 이게 개수가 P라고 합시다. 이걸 개수를 Q라고 합시다. 이게 개수가 P야. 이건 Q야. 그럼 개수를 묶어 P로 이렇게 묶으면 여기 값이 언제나 똑같아. 그럼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는 거잖아. 근데 이건 A제곱, 이건 B제곱,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되잖아. A 마이너스 B는 이게 하나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빼면 언제나 1이지. 그치? A-B는 언제나 1이고 더하면 2n-1이지. 변하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개수로 묶으면 여기는 언제나 2n-1. 계산이 훨씬 빠르죠? 그 다음에 1차는 할 게 없어. 이거 Q로 묶으면 이거와 이거는 하나 차이 나거든. 빼면 언제나 1이거든. 그러니까 개수만 나.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AN은 이렇게 됩니다. 언제나 AN. 그러니까 세로 세모라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야. 개수로 묶으면 2n-1, 그 다음 1차는 개수만 남는 거죠. 그렇죠? 다만, 여기 있는 일반항은 n은 2항부터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1항일 때를 꼭 따져줘야 돼. 알겠지? 그럼 1항일 때도 이게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면 등차식 수열은 처음부터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1항부터 성립해, 이건. 근데 만약에 상수항이 존재해. 그건 2항부터 성립하는 거야. 그럼 1항 값을 따로 구해줘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1항 값은 어떻게 구한다? SN에다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야. 초항은 S1에다 집어넣어서 구한다. 자, 이게 일반항과 합과의 관계입니다.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죠? 등비수열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합니다. 다만, 등비수열은, 자, SN은 1-R분의 A, 1-R의 N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자, 여기서 n이 변수고 a하고 r은 상수야. 그렇지? n이 변수잖아. 한 번호니까. 그러면 여기서 1-r분의 a는 변하지 않죠? 상수잖아. 그렇죠? 상수니까 이걸 a라고 둡시다. 이렇게. 그럼 이제 SN은 a에다가 그 다음에 1-r의 n제곱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죠? 자, 이거 a를 전개하면 a-ar의 n제곱 이렇게 되죠? 괜찮지?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r에 관한 지수식이야. r에 관한 지수식인데 r의 n승의 개수를 보면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0이지? 그치? a하고 마이너스 a하고 더하면 0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등비수열이 a 플러스 b 곱하기 r의 n승 이 모양으로 나왔어. 그럼 이게 첫 장부터 등비수열이 되려면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언제나 0이 나와요. 알겠지? 이렇게 두 개를 더했을 때 0일 때야. 따라서 A 플러스 B가 0이면 첫 장부터 등비수열이야.
첫 장부터 등비 수열. 그런데 A 플러스 B가 0이 아니야. 0이 아니면 둘째 장부터 등비 수열이라는 얘기야. 그럼 셋 장부터 등비 수열은 어떻게 하나요? 그럼 의미가 없지? 그건 수열이 아니지. 그치? 규칙이 없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첫 장만 우리가 구별을 해줍니다. 둘 장부터 나오는 건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둘 장도 아니다. 그러면 수열이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첫 장만 여러분이 따져주지 않는데 이게 등차 등비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이야.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고 외워야 될 거 외우고 그리고 문제 풀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되죠? 뒤에 거 볼래요? 등차 등비는 수열에서 가장 쉬운 거, 가장 기본이. 그러니까 못하면 할 얘기가 없죠. 더 쉬운 수열이 없거든. 등차 등비보다 더 쉬운 수열이 없어. 자, 두 번째 거. 가능하면 정리해다 보세요. 그래서 됐습니다.